안녕하십니까. 이유근의 주식사냥, 우주사냥의 이유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트럼프가 되든 헬리스가 되든 둘 다 상관없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평소에 조선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는데, 조선업이 어쨌든 간에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선업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서 종목군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선업 그 지금 뭐 HD 현대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옵션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좀 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좀 더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이 조선업은요, 2002년부터 2007년도에 굉장히 대호황을 누렸습니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에서 배를 엄청 많이 만들어냈고, 시대를 많이 팔리면서, 그때 당시 뭐 조선업 관련 주가들이 진짜 대폭등을 할 정도로, 굉장히 수출도 많이 이루어졌고 했는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이제 배가 이제 속속들이 팔리니까 중국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이제 그 배를 만들기 시작하다 보니 이 단가가 단가 후려치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 경쟁 업체 등장, 그 다음에 그 당시 배를 만들 때 필요한 그 후판이라고 하는 철판 가격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는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수익성이 맞지 않는 상황들을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2008년도에 서프라임 위기가 닥치면서 제 호황이 이제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호황이 종료가 되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좀 뭐 침체스러운 어떤 뭐 조선업이 많이 좀 위축이 많이 됐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다가 2015년, 16년부터 다시 한번 조금씩 조선업에 대한 그런 좀씩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2015, 16년 이후부터는 서서히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어. 환경 규제에 대한 움직임들. 그래서 국제해사기구에서 이제 2050년도까지 이산화황, 그러니까 배에서 나오는 이 황이 지구온난화를 많이 유발한다는 어떤 사실 때문에 이산화황을 좀 축소하고 제거할 수 있는 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산화황을 줄이는 뭐 저감 장치를 달든지 아니면 LNG 추진선, 수송선을 만들든지 그런 어떤 그 환경 규제를 실시를 합니다. IMO 이제 환경 규제가 이제 도래하면서 특히 2015, 16년 이후부터 점점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기 시작하다가 이제 2020년도에는 못을 박죠. 이제 2000 규제가 시작이 되고 2050년도까지 친환경 선박으로 이제 다 탈바꿈해라 아니면 그 황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달든지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선주들 입장에서는 저감 장치를 달 바에는 차라리 교체할 때 그냥 차라리 가성비가 있다고 판단하는 LNG 선으로 바꾸는 게 낫겠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LNG 선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LNG 선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도 만들지만 중국도 만들거든요. 근데 어 중국이 처음 2018년도 정도까지만 해도 우위를 점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2018년도에 후동중화라고 하는 어떤 이 기업에서 만든 배가 호주에 납품이 됐는데 이게 고장이 난 거예요,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고쳐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호주 입장에서는 이제 화가 나겠죠. 특히 이 배라는 거는 한 번 건조를 하면 2, 30년 정도 써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배를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정교해야 되고 굉장히 선주 입장에서도 보수적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배를 한번 만드는데 2, 30년 써야 되는데 그냥 막 만들 수 있는 부실한 기업에서 만드는 거는 쓰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이 타격을 입죠. 중국 LNG선에 대한 이 발주에 큰 어, 타격을 입습니다. 이미지가 실추가 돼버리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서서히 이제 그런 LNG선, 그러니까 LNG선이 왜 중국에 많이 발주가 되겠어요? 당연히 가격이 싸니까, 단가로 치기를 하니까, 이제 중동이나 유럽에서 이제 점차 이제 환경 규제에 따른 움직임으로 LNG선으로 가야 되니까, LNG선을 이제 발주를 넣었는데, 후동중앙에서 만든 이 선이 이제 배가 2년 만에 이제 고장이 나서 못 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제 선사들 입장에서는 중국배 못 써.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LNG선에 대한 수요가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2020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물동난이 발생하잖아요. 이제 물류난이 발생하면서 이제 해운 가격이 막 급등했었죠. 그때 HMM이 막 그때 주가가 엄청 폭등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운사 입장에서는 어 물류난이 심각하니까 배를 추가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조선을 발주하는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조선 배를 이제 건조를 하는 쪽에 수주를 이제 맡겼고, 그러다 보니까 수주 잔고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중요한 건 뭔데, 안타까운 건, 이때 당시 2020년, 22년도 자체가, 코로나로 인한 물동난도 있었지만, 이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원재료 가격이 많이 급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배 같은 경우는 이제 후판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후판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많이 수주를 받았지만, 원재료 가격이 폭등하고, 또 인건비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단가가 나오지 않으니까 저기 이제 수익성이 마진이 안 남는 거죠. 그러니까 적자를 감당하면서 이제 배를 건조하는 LNG선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2002년도, 2007년도에 호황을 맞으면서 엄청난 배들을 건조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라는 것은 보통 2, 30년 주기로 사이클이 움직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2002년, 7년도에 만든 배는 서서히 이 사이클이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2002년에서 2007년도에 만든 배가 이제 수명이 다해지는 거죠. 다해가는 시기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IMO라는 국제사기구의 그 환경 규제 때문에 이산화황을 줄일 수 있는 저감 장치를 달든지 아니면 새로운 LNG선을 막 끌고 다니든지 해야 되는데 선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배를 바꿔야 된다고 하면 굳이 저감 장치 잘 필요 없이 그냥 그나마 가성비가 나온다고 한다고 하는데 LNG선으로 바꾸는 게 낫겠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의 슈퍼사이클이 도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중국은 아까 말씀드렸죠. 후동중한 사태로 인해서 배를 신뢰하지 못해요. 중국은 신뢰하지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중국은 2002년, 7년 대호황 시기에 굉장히 그 배를 만들 수 있는 야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만들어냈다가 2007년도, 8년도 금융위기가 벌어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 야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때 한번 만들었다가 다 폐업했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은 단가 우루치기로 가격 경쟁력을 먹고 사는 애들인데, 근데 지금 이제 또 그렇게 또 대호황이 올 거라는 보장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때만큼 야들을 많이 늘리지를 않았는 데다가, 중국은 캐파가 안 돼요. 아까 캐파가 안 돼. 일단 캐파가 안 되고, 그 다음에 LNG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조금 열악한 거, 그러니까 부족한 거죠. 아까 후동중화 사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LNG선을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 캐파도 안 될 뿐만 아니라 LNG에 대한 기술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즉 선사들로부터의 신뢰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이 LNG선을 만들 수 있는 국가는 결국에는 누구예요? 한중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중일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도
어렵고 일본은 뭐 가격이 좀 나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그리고 일본도 캐파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대를 1년에 100척을 건조한다 치면 한국이 거의 5, 60척을 이제 한 번에 뭐 한국조선해양이나 HD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이나 뭐 황하오션이나 해가지고 50척을 만든다 하면 중국은 뭐 거기서 한 뭐 10척 정도, 일본이 거기서 뭐 15척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슈퍼사이클로 인한 매출과 영익의 신장은 더불어서 후판 가격이 2022년 이후로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마진율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선업이 호황을 맞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LNG 선으로 가야 돼요. 환경 규제 때문에. 그래서 카타르도 LNG 선을 우리나라 발주도 했었고. 근데 이제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면 되는데 일본은 가격 경쟁이 안 되고 또 중국은 가격은 좀 싸게 나올 수 있지만 신뢰감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몰리는 상황이고 게다가 노후 선박도 교체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29년도까지는 슈퍼사이클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대선이 일어나고 있고 트럼프와 지금 해리스 그럼 얘는 뭔 상관이냐? 트럼프가 되면 아시겠지만 전통적인 에너지를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LNG에 대한 어떤 이 뭐 에너지에 대한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해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미중 조선 전쟁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중국 배를 쓰지 마라. 중국에서 나오는 배를 쓰지 말라는 어떤 그런 뭐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부통령이었던 해리스 자체도 당연히 이제 그런 그 조선에 대해서도 중국은 안 된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어쨌든가 둘 다 중국 때리기는 할 거거든요. 근데 중국이 조선에 굉장히 또 2007년도, 6년도처럼 야리를 많이 만들어내가지고 조선을 많이 만들어낸다. 이러면은 당연히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중국을 때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됐든 해리스가 됐든 조선업은 그 슈퍼 사이클의 어떤 이 흐름대로 긍정적인 흐름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주가도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조선에 대해서는 또 그런 인식도 있어요. 조선에 대해서 안보라는 이미지도 있어요.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유럽에 이제 LNG 수출을 지금 막아놨잖아요. 지금 걸어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이 LNG를 대륙으로 수송이 안 되고 배를 통해서 또 수송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이 LNG를 이제 안보의 개념에서 보기 시작했던 거, 그 다음에 조선업의 이제 뭐 수송선 상업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잠수함도 있을 거고 그런 측면만 봤을 때는 이 미국 행정부도 조선업을 단순하게 보지 않고 안보라는 개념까지도 결부시키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을 조금 더 밀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미국은 지금 조선을 만들 수 있는 형편이 잘 안 되기 때문에요.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이고 주가의 상승이 충분히 이루어질만 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겠다. 중국이 LNG 선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우위를 점하거나 아니면은 뭐 굉장히 해외로부터 좀 뭐 인정을 받거나 찬사를 받거나 이러지 않는다면 제 생각에는 중국이 치고 올라오게 그러면 당연히 그 모든 이 수익은 우리나라가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가를 좀 보자면 사실 좀 많이 이제 올라왔던 측면들이
있어요. 실제로도 좀 뭐 수급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HD 한국, 조선해양, 그렇죠. 신고가 영역으로 이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 중공업 이것도 마찬가지죠. 삼성중공업도 진짜 어려웠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좀 신고가 영역 가는 모습. HD, 현대중공업 이것도 신고가를 갖고 HD, 현대, 위프 HD, 현대, 위프 이것도 주가가 전고점까지 트라이하는 상황이죠. 그 하나오션 한나오션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좀 적자가 이어졌기 때문에 좀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런 핵 잠수함 이쪽 군수하고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오션도 이제 하나오션이 옛날에 대우조선해양이었는데 대우조선해양이 굉장히 좀 뭐 회계 부정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지금 털어내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늦게 가지만 어쨌든 간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는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부자재, 기자재를 납품하는 뭐 동성화이텍이나 또 채광, 또 뭐 하나엔진 이런 어떤 그런 기자재의 어떤 그런 기업들도 앞으로 점점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조선업은 좀 조정이 나오는 상황, 지금 말고 조정이 나왔을 때 하는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장주는 뭐 HD 한국조선해양인데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정이 한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조정이 나오면 이제 조정 시 매수하는 관점으로 봐도 충분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중공업이나 뭐 하나오션도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건 어쨌든 간에 이제 환경 규제는 이제 진행 중입니다. LNG 선으로 다 이제 추진선으로 바꿔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LNG 선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이제 수주가 늘어난다 이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조선업은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주가가 좀 흔들릴 수 있는 큰 조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직까지 그러지 않고 수익성이 아직까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수주 항고도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호판 가격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마진율 개선이 높아요. 인건비를 상쇄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지금 이제 잔고가 많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조선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어떤 이 생각을 한번 가져볼 만하다. 근데 지금 따라붙는 건 안 되겠죠? 지금 따라붙는 건 안 되고 조정이 나올 거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이때까지 보면 한국조선해양만 봐도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겠다. 어차피 지금 상승했고 지금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앞으로 못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불확실성이 있는 게 아니니까 아직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인정받는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제 그때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후동중화 사태가 너무 커서 국제 선사들로부터 이미지를 회복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다. 그리고 지금 뭐 수주를 받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중국 자체의 선사들이나 아니면 일부 중동 선사들한테 좀 받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영향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모멘텀은 약하다. 그래서 슈퍼사이클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흐름들로 가지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조정시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아도 괜찮고 미국 대선하고도 크게 관련이 없다. 누가 되든 상관없이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실적이 또 개선될 수 있는 슈퍼사이클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사실 제가 설명을 매끄럽게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저도 좀 더 깔끔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텐데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조선업이 이제 2028, 9년도까지 슈퍼사이클 온다. 왜냐면 이제 노후 교체 선박들이 이제
대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IMO 규제로 인해서 LNG 선을 바꿔야 되는데, 이 LNG 선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의 기술 경쟁력이 정말 높다. 중국이 못 따라온다. 중국이 이미 후동중화 사태로 인해서 LNG 선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많이 실추가 됐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그런 뭐 추가적인 신조선과 새로운 이제 배를 만들 때 들어가는 그 비용들 자체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마진율이 개선되는 데다가 후판 가격은 인하가 되고 있으면서 원재료 가격도 떨어지는 상황들. 그러다 보니까 조선사 입장에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된다.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올라갔을 때 말고 떨어졌을 때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마치고 다음에도 또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